안녕하세요, 강물입니다. 제가 드디어 투도 브랜드의 시계를 가지고 왔다는 거. 요즘 계속 다이버 시계만 리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현재 제가 투도 브랜드에서 좋아하는 모델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블랙베이 50A, 또 하나는 펠라고스. 원래는 제가 블랙베이 50A 모델을 먼저 산 다음에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펠라고스 모델부터 리뷰를 하게 되었네요. 자, 이 펠라고스 모델을 빌려주신 서세호 구독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투도 브랜드 이야기부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펠라고스 LHD 모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렉스 브랜드 창립자인 한스 빌스토르프. 롤렉스 브랜드 시계보다는 저렴하지만 성능은 거의 동일한 절대적인 가성비 시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바로 투도 브랜드. 한마디로 롤렉스 서브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찾아보면 이런 브랜드가 더 있거든요. 글라스 휘테 오리지널의 유니온 글라스 휘테, 이게 본토 발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라드 페르고의 장 리샤르,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투도 브랜드의 시작은 1926년 제네바에서 상표 등록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1946년에 몽트르 투도사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사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투도 브랜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952년 롤렉스 브랜드가 개발한 오이스터 케이스와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넣어서 오이스터 프린스 7909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바로 그 다음 해인 1953년에 롤렉스 브랜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서브마리너 오이스터 퍼페추얼 서브마리너 레퍼런스 6204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투더 브랜드가 그 다음 해인 1954년 오이스터 프린스 서브마리너 레퍼런스 7922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 모델이 투더 브랜드의 다이버 시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만 봐도 투더 브랜드가 롤렉스 브랜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자, 이후에는 다양한 프린스 서브마리너가 나오게 되는데 레퍼런스 7923, 7924, 7928, 7016, 7021, 94010, 94110, 76100. 프린스 서브마리너 시리즈는 제가 다음에 블랙베이 50A 모델을 가지고 오면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심플하게 펠라고스 이야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투더 브랜드를 거의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012년도에 블랙베이와 펠라고스 모델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시 투도 브랜드를 성장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롤렉스 브랜드가 못하는 것들, 좀 시도하기 애매한 것들 투도 브랜드한테 적용을 해서 시험을 해보려는 게 아닌가. 워낙 롤렉스 브랜드가 보수적인 브랜드이니까요. 근데 블랙베이나 펠라고스 모델을 보면 대충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롤렉스 기술을 여기에 다 때려 넣었다, 정말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시계는 펠라고스 레프트 핸드 드라이브, 줄여서 LHD, 말 그대로 왼손잡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6년에 발표된 모델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모델의 오리지널은 뭘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프랑스 국방부 기록보관소에 있던 사진이고 1961년 프랑스 해군 다이버가 레퍼런스 7924 모델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의 내용은 왼손잡이 다이버들 중에 왼쪽 손목에 시계를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전이나 임무를 하는 도중에 되게 불편하게 느꼈던 거죠.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오른쪽 손목에 시계를 거꾸로 착용을 하고 작전을 수행하거나 임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라운은 왼쪽, 그러면 시침은 당연히 무시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시계가 거꾸로니까. 그리고 분침이랑 베젤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사용하는 다이버들이 많다 보니까 투도 브랜드한테 왼손잡이용 서브마리너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공식적인 기록은 왼손잡이용 레퍼런스 9401 모델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시계를 제공할 때 브레이슬릿이나 스트랩은 전혀 제공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직 시계만. 자, 정리를 해보자면 펠라고스 모델은 특정 모델을 복각한 게 아니고 앞에 제가 언급한 모델을 어느 정도 토대로 해가지고 현대적으로 다시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왼손잡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쪽 손목에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왼쪽 손목에 착용을 하고 다녀도 돼요. 자, 왼쪽 손목에 착용을 하고 다니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 크라운이 손등을 찢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좋다. 실제로 독일 진 브랜드가 독일 특수부대를 위해서 만든 모델이 있거든요. 크라운이 왼쪽에 있는 EGM3 작전 시에 되게 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제가 2번이나 샀던 시계예요. 정말 매력적이라서. 이 펠라고스 모델 투도 브랜드 내에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다이버 시계다. 생각보다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일단 방수가 50기압까지 버티는 500m인 점. 여기 보면 500m. 포화 잠수가 가능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화 잠수를 하게 되면 시계 내부에 헬륨 가스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펑 하고 글라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시계가 폭발해 버려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여기 보이는 헬륨 이스케이프 밸브, 자동으로 헬륨 가스를 배출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롤렉스 브랜드에서는 시드렐러 모델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딥시도 같은 역할을 하고요.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오리스 프로다이버 GMT에도 이 헬륨 이스케이프 밸브가 달려 있다는 거. 그 다음 베젤을 돌려보면 자, 반대로는 안 돌아가죠. 당연히 다이버 시계답게 단방향으로만 60클릭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120클릭처럼 정교하지는 않지만 1분 단위로 정말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시계를 많이 만져본 분이라면 한 번에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설트 재질은 세라믹 재질로 되어 있고 당연히 스크래치에 강하겠죠. 그리고 샌드 블라스트 피니싱으로 해놨는데 저는 이렇게 모던하고 밀리터리한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베이지 색감의 야광 도료를 채워놨는데 촉감을 해보면 생각보다 정말 예쁘고 어느 브랜드보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심지어 제가 가지고 있는 블랑팡 50 패덤즈 바라쿠다 모델보다 좀 더 예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15분 단위까지만 분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초창기 다이버 베젤 용도는 아주 간단한 잠수 시간이나 공기통에 공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포화 잠수가 가능해지면서 잠수병 예방을 주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부상 중에 중간에서 베젤을 돌리고 15분 정도 간압을 한 다음에 물 위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봐야 할 부분이 클라스프. 여기 작은 점은 바로 미세 조정이 가능해서 정말 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로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미세 조정은 밑을 살짝 당겨서 움직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다이버 시계의 필수 기능이라고 불리는 익스텐션 기능. 여기 푸시 버튼을 누르면 아주 길게 열립니다. 보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 수트 위에서도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다이버 시계의 클라스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동그라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물속에 들어가면 수압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프링이 조절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깊게 들어가면 수축, 그래서 꽉 조여진다고 하고요. 다시 물 위로 올라가면 팽창, 그래서 풀어진다고 하네요. 이건 투더 브랜드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버 스트랩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제 익스텐션 기능이 가능하도록 러버 스트랩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거, 제가 교체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보면 구독자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투더 브랜드는 이런 부가적인 것도 넣어주기 때문에 정말 좋다. 보시면 엔드피스부터 러버 스트랩까지 연결되어서 내려오는 느낌, 이 일체감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착용하고 있으면 이 엔드피스 부분이 조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용을 해봤는데 일단 러버 스트랩 재질이 조금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제가 알던 러버 스트랩보다는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러버 스트랩이 마찰력이 상당히 강해요. 근데 아무래도 실전용으로 보면 마찰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손목에 딱 고정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 착용감은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자, 케이스도 그렇고 브레이슬릿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레이드 2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일단 티타늄의 장점은 열과 자성에 강하다. 그리고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60% 가볍다는 점. 보시면 케이스 크기는 42mm로 일반적인 다이버 시계 크기이고요. 케이스 두께는 14.5mm로 생각보다 꽤나 두꺼운 느낌이 드는 것 같죠. 근데 전체적으로 티타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볍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시계가 가벼운 게 나으니까요. 근데 다시 봐도 두께가 단점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다이버 시계 두께이긴 한데 다른 브랜드 시계 케이스보다 훨씬 두꺼워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 미들 케이스를 얇게 깎아주는 편인데 투도 브랜드는 거의 통으로 깎아서 만든 느낌. 또 티타늄의 장점은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신 단점도 있거든요.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상당히 잘 난다. 그 대신 강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가공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시계를 자세히 보시면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세틴 브러시드 피니싱으로 아주 정말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베젤의 완성도나 다이얼 피니싱도 정말 좋고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와, 이 정도란 말이야? 투도 브랜드가 피니싱이 좋은지는 알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이 이런 게 또 좋았다고 하네요. 티타늄 특유의 거무튀튀한 색감. 실제로 직장에 착용하고 가면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에 편하게 잘 착용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자, 디자인을 볼게요. 투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불리는 스노우플레이크 핸즈, 그리고 여기 보이는 네모난 인덱스. 저는 방패 로고가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기 6시 방향에 있는 레드 폰트,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3시 방향에 있는 데이트 창에도 레드 포인트가 숨겨져 있다는 거. 짝수는 레드, 홀수는 블랙. 생각보다 데이트 창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베이지 색감으로 전부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구운 쿠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색감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야광을 보면 야광도 정말 반전된 매력을 주는 블루 색상이라는 점, 되게 예쁘죠. 그 다음 스크류 방식으로 된 케이스백. 자, 여기 보시면 고유 번호가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모델은 7000번대이고요 지금 팔리고 있는 모델들은 9000번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벌써 1만 개가 가까이 팔렸다는 거죠.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8000번대 시계들은 중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다 중국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투도 브랜드에서 만든 인하우스 무브먼트이고요. 특징으로는 프리스프렁 밸런스 휠, 그리고 실리콘 헤어스프링. 그래서 자기장이나 온도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워 리저브가 70시간. 저는 이것도 정말 좋았고요. 또 양방향 로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인딩 효율도 정말 좋았고요. 크로노미터 인증까지 받아서 그런지 확실히 오차도 플러스 3초 정도로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롤렉스 브랜드 무브먼트에 전혀 밀리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롤렉스 브랜드하고 기술을 공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확실히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좋은 무브먼트가 아닌가. 딱히 총평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디자인 자체가 너무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만 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롤렉스 브랜드라는 그늘이 존재하긴 하지만 또 롤렉스 브랜드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꽤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이 모자라서 롤렉스 시계를 못 사니까 대신 사는 거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그냥 이 투더 브랜드의 이 느낌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살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진짜 가격이 높은 시계 말고는 거의 다 살 수 있거든요. 롤렉스 브랜드라는 건 그냥 플러스 요인 중에 하나이지 대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투도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오메가 브랜드 시계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투도 브랜드의 시계를 산다는 건 진짜 마니아가 아닌가. 자, 마지막으로 가격은 574만원, 할인은 알아서.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던 게 있거든요. 저는 이 펠라고스 디자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블랙베이 50A 모델을 펠라고스 디자인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당장 사러 갈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블랙베이 50A 모델도 제가 빌려오게 된다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